일본에서 그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가 시작될 때 일본 사람들이 전부 빚을 갚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거의 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일본에 가보면 불과 한 3, 4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 보였는데 지하철 안에서는 옷이 전부 검은색 아니면 회색 옷만 입고 다녔고, 당시 200엔짜리 라면집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200엔짜리 소바 라면집 등이 유행을 했고요. 이 초저가, 그러니까 이 100엔 상품 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전에 고급 초밥집, 또 고급 접대니 고급 클럽이니 회식이니 하던 그런 문화들, 긴자의 요정이니 이런 접대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경 도심 한락가 신주쿠초 그 근처를 가도 이 조그만한 소공원에 이 골판지 박스로 자기 누울 공간을 마련해서 공원에 골판지 박스 안에 누워있는 거지들을 수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을 가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다가 일본이 이렇게 됐나. 자, 한국도 지금 굉장히 빈 지갑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소비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소비가 급감하고 전부 빚 갚느라고 빈 지갑이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빚부터 갚느라 빈 지갑, 소비 6개월째 마이너스, 소매 판매 지수가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내수가 지금 위태롭다는 거예요. 작년에 하반기부터 한국의 이 소비가 좀 위축이 심한 걸로 보였는데, 제가 이제 우리 당에 이 택시 모시는 당원이 계신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낮에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녁에도 손님이 하나 뜨면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요즘 거리를 보다 보면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가지고 병원 앞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 목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요금이 좀 올라온 탓도 있지만은 경기가 좋으면 좀 오른 그 택시 요금이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소비 지출을 아끼려다 보니까 택시 타고 갈 거리를 전철이나 버스로 가고 걸어서 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지금 먹고 마시고 이래야 택시 타고 가는데 그러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길거리에 밤늦게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는 분위기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거는 위스키 한 몇만 원짜리 사가지고 집에서 얼음 타서 하이볼 만들어 먹는 게 젊은 사람들의 혼술 트렌드가 됐다. 왜 혼술을 하느냐? 자, 혼자서 술 마시면 굳이 술집에 가서 먹을 필요 없죠. 술집에서 혼술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전부 술 먹을 돈도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술 먹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 대출이 2월 말 대비 7천억 감소한 1,049조 9천억이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2조 3천억 늘었지만 일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2조 9천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금리 시대에 지금 적극적으로 빚 상환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들이 빚을 적극적으로 갚게 되니까 이제 소비를 안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우선 갚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둔화되는데 그 속에서 빚을 우선 갚는 그런 분위기가 또 지금 번지면서 소비가 한층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지난 3월 28일 발표했지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 2월 달까지 세수, 즉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달 만에 15조 7천억이 줄었어요. 자, 그러면 연말까지는 얼마가 줄을 건가? 계산이 잘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세수 펑크가 확실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유류세와
개별 소비세를 갖다가 지금 감면해 준다고 낮췄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상화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소비가 더 위축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는 세금 감면 조치가 내수 둔화를 완전히 부추기게 될 거다. 자, 작년에 이제 코로나 규제를 갖다가 거의 풀기 시작하면서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 확대가 그나마 한국 경제를 갖다가 유지시켜 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 코로나 규제 완화 효과도 확 떨어지고 이 소비가 줄어드는 모양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자, 이런 세금 감면 효과가 또 사라지면 지금 소비가 더 줄 거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오페크 플러스가 석유 감산을 하면서 이 기름값이 100불 넘게 지금 뛰어들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하라고 숙박, 철도 등 여행비 할인, 고속도로 할인 행사 등을 하는데, 자, 유류세를 정부가 올리게 되면 기름값이 올라가서 그 차를 몰고 놀러 다니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월세 낼 현금이 없다. 그래서 월 4에서 9%의 수수료로 카드 납부 대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지금 매출이 반토막 나서 임차료 납부일이 공포스러운데 월세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지난달 임차료를 막았다는 거예요. 대형업체의 임차료와 수수료 4.4를 포함한 액수를 카드 결제하면 업체에서 임대인 이름으로 돈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구구절절 사연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 할부도 가능해 현금이 없을 때 유용하게 쓴다는데, 고정 지출 중에서 최우선 순위인 월세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카드사에서 이런 월세 대행해 주는 것이 혁신 금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임대인 동의 등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가 등장을 해서 월세 낼 현금이 없을 때 다소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고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데, 무슨 페이라고 이름이 붙은 업체들이 이런 월세 납부를 대행해주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 한 월세 납부 대행 업체는 월 고지서 발송액이 2,300억 규모다. 자, 그러면서 실제 월세 대리 납부해준다 이러고 내걸고 이 현금을 빌려주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불법의 요소가 있는 이런 현금 유통 사업까지 지금 신규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카드사의 무기나에 어떻게 보면 카드깡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보면 한국인의 명품 사랑마저 꺾였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명품 살 그런 돈이 어딨냐. 그래서 경기 침체로 지금 명품 시장도 매출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의 명품 플랫폼 그것도 지금 전부 매출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백화점 3사 명품 신장률이 꺾여버려서 5%대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지금 이제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고 보복 소비라는 것이 잠깐 있었지만은,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경제가 위태롭다.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명품 사고 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92.0에 그치면서 기준치 100을 밑돌았어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이 넘으면 낙관적이고 100보다 나아지면 비관적인데, 지금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 상황이 매우 비관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반기에 뭐가 회복될 거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것도 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보면 경매 시장의 아파트가 급증해서
지난달 3월 달에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450건으로 2월 달 대비 48.3%가 늘어났고 작년 3월에 대비하면 73.1%가 늘어나서 아파트 낙찰률이 29.2%까지 떨어지고 유찰되는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는 것.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경제가 급격하게 지금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소비를 줄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자, 소비가 지금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소비만 국내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있죠. 지금 요즘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신규 고용도 거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와 그리고 국민들의 소비 이 두 개가 수요를 갖다가 형성하는데 이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 적자와 더불어서 그러면 내수에서 지금 투자나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도 개인도 지금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 투자, 소비 모든 것이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전형적인 불황 상황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6개월간을 관찰해 보면 매달 확연하게 다르게 소비 위축이 가시화되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자, 요즘 저녁에 술 먹는 사람이 거의 사라지고 택시 사는 사람이 택시가요 밤 12시에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잘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급격하게 소비 위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징조인지 알아야 돼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